네, 이제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본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세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원본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파트가 전부 다 있어요. 이 친구 하나가 친구 하나를 지울게요. 얘는 귀찮아서 안 만들었어요. 이 친구 하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파트가 전부 다 비슷하게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단지 틀리자면 얘가 한 번 더 나눠졌거든요. 여기서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얘가 따로 원통형 부품들은 따로 만들어서 귀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원본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리파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것을 이렇게 복사를 해줘요. 복사를 해주고 시작을 하는데요. 아까 나눠놨던 그룹들 있죠? 그것들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3번 Refine Split. 이것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이것을 맞춰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러가 켜 있어서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덩어리마다 얘는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더블로 볼게요.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여러 가지로 익스트랙트를 사용해서 두께를 준 후에 이것을 작업을 해도 되고요. 어디 갔니? 두께를 준 후에 작업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GD 메셔로 다 뺐거든요. G 모델러로. G 모델러로 빼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G 모델러에서 말씀드리자면 G 모델러를 선택한 후에 여기다 폴리곤에다가 놓고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폴리곤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이런 버텍스에 대한 스페이스를 누르면 버텍스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엣지에다 선택을 하면 엣지에 대한 그런 명령어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폴리곤에 대한 명령 QMesh 올 폴리그룹을 해서 이 친구를 살짝 빼줍니다. 살짝 빼주면 이 상태에서는 앞면을 뒤로 빼줬기 때문에 노말이 뒤집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플립으로 한번 뒤집어주고요. 뒤집어주고 두께가 생겼으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 앞면과 뒷면이 폴리그룹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뒷면 폴리그룹을 선택한 후에 옆면에서 정확히 봐주고 W로 해서 이 기즈모를 꺼내주고 Alt를 누르고 이 면을 선택한 다음에 두께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빼줍니다. 두께 방향으로 빼주고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바탕을 클릭하면 전부 다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두께가 이제 생겼어요. 그 상태에서 다이나메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그런 서브틀의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모든 서브틀의 두께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만들어 볼게요. 솔로 폴립 이거를 익스트랙트로 만들어도 되고 패널 루프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각자 편한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QMesh의 G모델러로 이용해서 이렇게 두께를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얘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얘만 보고요. W를 누르고 기즈모로 선택해서 이 두께를 살짝 이렇게 빼줍니다. 살짝 이렇게 빼주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바탕 클릭 그 상태에서 다이나메시 해주고 두께 만들어주고요. 이 정도 두께가 다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 잠시만요. 오토그룹 해주고요. 이렇게 오토그룹 해주면 이렇게 따로 떨어진 친구들을 다른 그룹으로 해주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이 그룹만 선택한 후에 델 히드 누르면 다른 그룹들이 삭제가 됩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면을 살짝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이거 좀 잘못 만들었네요 제가. 근데 그냥 할게요 편의상. 이런 식으로 해주고 덩어리가 만들어진 것들을 옆면과 옆면이 깔끔하게 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죄송합니다. 잠시 끊어갈게요. 지브러쉬가 한번 튕겼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두께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를 꺼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있던 친구가 어디 갔지? 머리뚜껑이 어디 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N을 누르면 이런 서브툴 목록이 뜨거든요. N으로 찾으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한 파트잖아요. 이렇게 파트를 보면서 옆 친구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친구도 살짝 켜주고요. 얘는 이제 원본이죠. 원본을 시메트리를 끄고 살짝 옆으로 옮겨서 얘를 참고하면서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더 반듯하게 깎아내려고 한다면 살이 더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모디파이어에 다른 것도 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위치를 가물가물해서 모디파이어에 인플레이트라고 있어요. 그걸 저는 이렇게 꺼내놨거든요. 인플레이트로 살을 더 키워준 다음에 다이나믹시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부터 각을 잡아줍니다. 각을 잡아주는 것은 처음에 쓰는 브러쉬를 많이 써요. 처음에 많이 썼던 그런 클립 커브 있잖아요. 클립 커브를 많이 쓰는데 대칭을 꺼놓고 왼쪽을 작업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칭을 켜놓으면 클립 커브를 이렇게 했을 때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클립 커브를 할 때 시메트리 기능을 꺼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것들을 다듬어 가거든요. 다듬어 가고 이런 면들을 정확하게 좀 더 기계적인 면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실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음새들을 좀 더 다듬어 줍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직선은 직선대로 올곧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미러 앤 웰드를 하면 이렇게 똑바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부분들은 좀 더 H 폴리시를 이용해서 싹싹 만들어서 좀 더 기계적으로 평면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면으로 만들어주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이음새는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딱딱 떨어지는 맛이 하드 서페이스의 묘미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고 원본 같은 것을 참고하면서 곡선이 무너진 것들은 조금 더 잡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원본이 뭐 이렇게 올바르진 않으니까 그냥 모양을 완전히 벗어나지만 않는다는 개념에서 작업하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엣지가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이게 더 이쁘죠. 그 상태에서 약간 이제 이쪽도 깎아주고 다시 미러에 멜도 해주고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가 좀 더 이제 그런 엣지가 좀 더 있죠. 이런 데를 깎아주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H 폴리시를 해서 곡선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살이 부족하면 좀 더 덧대주고요. 살짝 덧대주고 다시 H 폴리시로 싹싹 좀 더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유려한 R을 만들어주는 거죠. 살이 없으면 붙여주고요. 손으로 눌러서 평탄화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H 폴리시는. 그리고 여기도 가운데 엣지가 이렇게 생겨버렸으니까요. 스무스로 다듬어 주고요. 아마도 이게 이럴 때는 살짝 시메트리를 사용해도 괜찮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기계적인 모습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두 개가 이렇게 두 개씩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친구들이 잠시만요. 얘를 눈을 켜놔야죠. 이런 친구들이 같이 있어야지 이음새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친구들을 인플레이트 해주고 다이나믹시를 다시 다듬어 준 후에 트랜스페런시를 해주고 여기에 맞는 곡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렇게 시메트리를 키고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엉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메트리를 끄고요.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건 내키시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엣지를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미러하고 미러 앤웰드, 그 다음에 이쪽도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미러, 이런 식으로 해서 스무스를 해주고요. 트랜스페런시 끄고 경계면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방금 제가 스무스를 해서 여기가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솔로 보고요. 마스크를 해주는 거죠. 마스크를 해주고 마스크를 인버터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립 브러쉬가 미는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당기는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직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트랜스페런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음새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쁘게 됐어요. 상태 다이나믹시 해주고요. 이게 윗부분이 살짝 덮이는 그런 것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높낮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런 친구들이 살짝 좀 더 이음새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괜찮지만 다음 리파인 작업에서는 이거를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하고 H 폴리시로 살짝 눌러주고요. 엣지를 잡아주고요. 핀치 같은 것을 사용해도 되겠죠. 핀치 같은 것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음새와 이음새들을 정확하게 작업을 해주는 게 이런 열도 해주고요. 다시 이렇게 오른쪽이 더 잘 맞으니까 왼쪽 넘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열도 다이나믹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음새를 정확하게 맞춰주고요. 이제부터는 또 시메트리 꺼져 있죠. 이제부터는 또 이제 외곽을 잡아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곡선 알트 누르고 띄고, 그다음 미러 앤웰드. 그래서 좀 더 엣지들을 정확하게 더 기계적인 모습으로 이제 다듬어가는 거죠. 그 폴리그룹을 진짜 많이 이용합니다. 클립 브러쉬를 진짜 많이 이용하거든요. 클립 브러쉬란다. 이렇게 하고 다시 다이나믹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스무스 해주고요. 스무스 해주고 다시 H 폴리시로 살짝 눌러주고요. H 폴리시가 누르는 느낌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도 살짝 눌러주고요. 엣지 살려주고 살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클레이 빌드업으로 살 더 붙여주고요. 튀어나오게 이게 H 폴리시가 누르는 느낌이기 때문에 튀어나오게 해준 후에 얘를 이렇게 눌러주는 게 좋아요. 여기 옆에 튀어나오게 보이시죠? 누르니까 그런 거예요.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주변의 것들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한 평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뷰를 맞춰놓고 다시 클릭업으로 해서 평면을 맞춰주고요. 살짝 리토폴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스무스를 해서 완벽히 날카로운 부분보다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곡선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다음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주고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겠죠.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요.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적상 그런 것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로보트를 사용해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올려주고요. 맞춰주고 올려주고. 클릭 커브가 진짜 많이 사용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클릭 커브를 사용해서 잘라주시면
괜찮습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주시면 괜찮아요. 면이 뭐 하나 더 생겨도 상관없고요. 근데 그래도 좀 다듬어 주시고 살 부족한 부분 해주고 에이지 폴리시로 다듬어. 이쪽을 좀 더 눌러줘야지 여기랑 맞겠죠. 좀 더 눌러줘야지 여기랑 맞을 테고, 좀 더 눌러주고 이렇게 그래서 연장하려면은 누르는 느낌이 되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브 툴로 얘네들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뒷면이랑 잘 안 붙는 경우가 있는데, 뾰족하게 꼬집어서 무브 툴을 움직인다는 느낌이 뭐냐면 아큐 커브가 있어요. 아큐 커브로 해서 하면 끝에 부분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꼬집어서 움직인다는 느낌, 그게 아큐 커브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큐 커브가 아마 브러쉬의 커브에 있네요. 브러쉬의 커브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처럼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한 다음에 다시 풀어주시고요. 다음에 할 때 또 그게 적용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면들을 다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클릭 커브로 깎아 주시고 해서 미러링 웰드 해주시고 스무스 못 맞았네. 스무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H 폴리시로 해주시던 클릭 커브 해주시던 다 정리를 해주셔야지, 확실한 면을 만들어 주셔야지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주물러 뜬 그런 느낌의 하드 서페이스 작업들도 많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할 일이고, 지금 상태로서는 H 폴리시랑 클릭 커브들로 해서 면을 명확히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면은 면대로 좀 더 엣지를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이거 선을 따라서 레이지 마우스 키시고 레이지는 0.01 정도로 해주시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엣지를 살짝 그어 주신 다음에 H 폴리시를 하시면 누르는 느낌이라서 여기에 엣지가 좀 더 살아나거든요. H 폴리시 다시 한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러면 좀 더 엣지가 명확해지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필요 없는 작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엣지가 좀 더 명확해졌죠. 약간 핀치를 한 느낌이잖아요. 좀 더 각을 잡으려면 이렇게 라인을 스탠다드로 해서 그려주신 후에 하시면 좀 더 엣지를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아까와는 다르게 좀 더 엣지가 살아난 느낌이죠. 지금 리파인 작업에서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좀 더 구체화를 시키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실 테니까. 아이고 너무 세게 나오네. 잘못 그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H 폴리시 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도 뭉개지니까 반대쪽에도 선을 그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H 폴리시로 좀 더 명확하게 선을 잡고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작업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리파인 작업이 끝나서 대략 이런 모습이 돼요. 여기도 목은 안 했죠. 이런 모습이 되고요.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는 파트를 제가 한 번 더 나눠줬어요. 왜냐면 좀 디테일하기 위해서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파트가 원래 하나인데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파트를 하나 더 나눠줬고요. 여기도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도 나눠줬고요. 이 친구 알트 누르고 지금 서버트를 클릭하면 변경되거든요. 이 친구가 원래 하나였죠. 이 친구까지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하나였는데 이걸 전부 나눠준 거고요. 이 나눠주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솔로로 볼게요. 이 상태에서 클릭 커브 브러쉬가 아닌 슬라이스 커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나눠준 상태에서 제가 이건 이제 임의로 한 거고요. 나눠준 상태에서 다이나메시의 그룹 수를 체크한 후에 다이나메시를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막아지게 돼 있어요. 예. 막아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그룹 스플릿을 해주면, 잠시만요. 예. 그룹 스플릿을 해주면 다른 오브젝트로 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파트를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경계면에 살짝살짝 스무스를 걸어주면 이 친구가 파트가 나눠진 그런 느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차후에 이 친구를 이 경계면을 베벨을 준다면, 잘못했네요. 클릭하고 베벨을 주게 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럴 때는 트림 다이나믹을 써야겠네요. 트림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못따기 C 베벨을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이제 명확한 파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클릭 커브로, 슬라이스 커브로 그룹을 나눠준 후에 다이나메시에서 그룹을 체크하고, 예, 그룹 스플릿을 해서 다른 파트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줍니다. 예, 그렇게 구분을 지어준 것들이, 이 친구도 구분을 지어줬고요. 원래는 경계면이 딱 맞는 구조였는데 이걸 나눈 후에 약간 틀어줬어요. 틀어줘서 완전히 다른 부품이냐 그렇게 했고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여기에 스무스를 더 줘서, 못따기 베벨을 더 준 다음에, 예, 베벨을 더 준 다음에 다른 파트처럼 할 생각이고요. 그죠? 지금은 그룹만 나눠준 상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말 구체화를 시작합니다. 예. 정말 구체화를 해놓고, 이런 직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인플레이트로 불린 후에 클릭커브로 하나씩 잘라준 거예요. 깎아준 거예요. 예. 깎아주고, 지금 이게 미러 웰드가 안 됐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클릭커브로 해서 깎아준 거예요. 곡선으로 해서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 번 준비를 합니다. 또 한 번 준비를 해서 이 파트들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파트들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친구들을 리토폴로지를 해야 돼요. 리토폴로지를 하는 이유는 좀 더 명확한 모습으로 딱딱 떨어지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요. 지금도 약간 지점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물론 브러쉬로도 이런 것들을 다듬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빌려서 리토폴로지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끊고 가겠습니다.